예, 오늘은 퍼터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레슨에 앞서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저 프로님 저는 무슨 파터 써야 돼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사실 네. 우리 진달래 아나운서도 궁금하시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퍼터를 고르는 건 약간 성격이 1번. 그 다음에 2번이 내 눈에 예뻐 보이는 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어드레스를 탁 댔을 때 편한 거죠. 잘 들어갈 것 같은 거. 그러면 처음에는 감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감이라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요. 감에 관한 레슨을 하면 아마추어분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탁구를 칠 줄 알고 배드민턴을 잘 치고 나름 공을 잘 맞추는 사람은 그거 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퍼터도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인 퍼터들, 이게 두껍지 않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얇은 것들, 이런 것들, 왜 이런 걸 쓰냐 하면 무게중심 자체가 크게 뒤에 많이 있지 않고요. 얇은 것들은 중앙 좀 좌측에 무게중심이 많아요. 그래서 감이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얇은 걸 써서 던졌다 굴렸다 밀었다 이런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얇은 걸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감이 그렇게 제가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헤드가 큰 거를 쓰면은 더 거리 맞추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얇은 걸 계속 쓰다 습관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헤드가 너무 커서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뭐 요런 아이들이 또 있어요. 아까 거랑 비슷한데 뒤에만 살짝 뚱뚱해요. 그러면 마음적으로는 부담스럽지 않지만 헤드가 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치기가 만만한 것들도 이렇게 나와요. 요즘에 별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큰 것들은 뭐 처음 치기 때문에 나는 감이 떨어지니까 큰 걸 써야 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랑 상관이 없고요. 레슨을 받고 시작을 할 때 당시에 팔을 몸에 붙여라, 똑바로 다녀라, 막 이런 스윙, 스트로크에 너무 치우치시는 분들은 헤드가 조금 큰 게 더 유리함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나는 박아도 쳤다가 틀어도 쳤다가 돌려도 칠 거야 이러면 얇은 거를 사용을 하시는 게 더 좋고요. 뭐 퍼터에 따라서 스트로크가 바뀌거나 그러는 거는 없답니다. 내가 배운 하나의 모양에 이것도 쳐보고 저것도 쳐보고 하는 거예요. 뭐가 좋다 나쁘다 보다는 그냥 딱 봤을 때 예쁜 거 고르셔서 연습을 해 보신 후에 그 다음에 차차 바꾸셔도 돼요. 개인적으로 퍼터가 저는 집에 한 46개 정도 있거든요. 와. 더 많았는데 이제 다 뺏기고 그거 남은 거예요. 한 46개 정도 남아 있는데 그래도 퍼터는 뭐 다 갖고 싶어요. 지금도. 자, 일단 레슨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거리를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차라리 7번, 뭐 6번 드라이버를 어떻게 쳐 이러면 되게 쉬운데 퍼터 거리를 맞추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자, 요거는 나만의 거리를 만드는 거, 내 감을 만드는 거예요. 또 감 소리 나왔는데, 자, 그게 뭐냐 하면 일단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양발을 어드레스를 딱 섰을 때 내 어깨 넓이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어깨 넓이는 뭐냐 하면 내 발의 중심, 왼발의 중심, 오른발의 중심이 내 어깨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하면 내 어깨가 왼발 중간, 오른발 중간에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죠? 잘 떨어졌나요? 그래서 그렇게 떨어졌다고 하면 일단 내 백스트로크가 발을 벗어나지 않은 정도의 선, 물론 백스윙과 피니시의 크기는 똑같다고 계산을 한 상태에서 오른발 안쪽에 백스윙 탑인 거죠. 자, 오른발 안쪽에서 1, 2. 네. 발 안쪽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 정도에서 거리를 찾으세요. 그러면 백스윙이 내 오른발 안쪽에서 끝내자. 자, 여기 샤프트 골프채를 하나 갖다 놓을게요. 아예 이해가 좀 빠르게. 그러면 이 샤프트를 딱 닿을랑 말랑하는 요 느낌에서 우리가 자 1, 2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수치적으로 지금 2m 30, 뭐 2m 40 나오네요. 자, 이 그리는 제가 봤을 때 3.0인데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연습을 했는데 이 정도 치면 한 3m 정도 가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또 힘의 차이도 있잖아요.
우리 뭐 달래 아나운서님은 저보다 힘이 약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1, 2 나갔을 때 한 3m가 간다면 달래 아나운서님께서는 이렇게 했더니 저는 2m 30밖에 안 가요 라고 하신다면 오케이, 더 쉬워지는 거죠. 2m 30 가는 사람이에요. 힘은 골프는 다 똑같잖아요. 아이언샷도 자 힘은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치면 풀스윙, 요만큼 들면 3쿼터, 뭐 가슴까지 들면 펀치샷. 힘은 같지만 스윙 크기로 조절을 하듯이 퍼터도 마찬가지라고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돼요. 오른발 안쪽까지 가는데 자 2.5m고요. 그 다음에 5m가 나오면 나가는 비중의 크기만 반이 아닌 여기서 2배 정도인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백스윙에 휘니쉬를 보세요. 차라리 휘니쉬를 내가 갖다 놔야 될 곳에 헤드를 갖다 놓는다고 하면 2배의 피니쉬로 거리가 2.3이었던 게 4.3이 됐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5m 안에 거는 거리감이 생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른발 안쪽에서 왼발 끝까지 하는 게 2.5m에서 3m 정도고 네. 이제 한 5m 정도를 하고 싶으면 피니쉬를 더 길게 가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발 안쪽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만은 오른발 끝까지도 잡아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가니까 뭐 2.5m네.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이러고 혼자 해서 거리를 책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재밌는 부분이 필드를 가면 10m 넘었을 때 우리 아마추어 분들께서 헤드업 하지 말란 소리를 되게 들으셔서 머리 안 들고 치세요. 그런데 10m는 들다 보니까 여기가 3m 가면 자 3m, 6m, 9m인가? 그러면 이만큼을 들어서 치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 거리가 아예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반대로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자, 오른발 안쪽에다 똑같이 놓고 연습을 합니다. 일반적인 3m, 5m 미만의 거리들은 백스윙을 조금 낮게 들으려고 하죠. 아니, 높이 들어도 이 정도 높이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2배인 이제 뭐 8m, 10m가 넘어가는 것들은요. 맞지 않게 백스윙을 들었을 때 지면에서 한 5cm, 자 10m가 넘어가면 10cm, 30m 퍼터를 할 때는요, 이건 퍼터가 아니에요. 들고 있는 것만 퍼터지 스윙 자체는 거의 칩샷의 백스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작은 스윙에서 아주 멀리 칠 수 있는 기술이 생기는 거니까요. 5m까지는 내 오른발에서 벗어나지 말자라는 게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 그 이후에 8m 이상 10m가 넘어갈 때는 백스윙 들어서 헤드가 지면에서 한 10cm 이상 올려줘라. 자, 무슨 소리냐 하면 너무 고정해놓고 정석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손목을 쓰세요. 손목을. 어디를 쓰였으면 가지 말고 헤드만 꺾으세요. 자, 그러면 지면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스윙 요만큼밖에 저 들지 않았지만 제 비거리는 10m, 11m 이렇게 쉽게 가버리네요. 그러니까 필드를 나가서 롱퍼터가 나오면 퍼팅 스트로크에 어드레스를 쓰지도 않습니다. 자, 어드레스에서 홀컵을 바라보고요. 아주 좁게 서요. 왜? 몸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조금 들어도 먼 거리를 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느낌 자체는 그린 프린지에서 치는 경우, 그 다음에 치핑을 갖고 연습을 좀 하세요. 그럼 롱파따가 좋아져요. 차라리 치핑 9번, 8번, 7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나는 그린에서 퍼터를 들고 있지만 나는 지금 치핑을 할 거야 라는, 저는 그래서 한 20 넘어가면 그립 자체도 그냥 샷처럼 잡아요. 아예 한 30 되면은요, 그냥 이 자체를 샷처럼 잡고 그 다음에 치핑을 해요. 손목을 쓰면서요? 네, 손목을 써서요. 그러면 이렇게 15m도 쉽게 가고요. 자, 퍼터로 30m 가면 풀스윙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30m를 치더라도요,
자, 이렇게 쳐도요. 저 퍼터 30, 40도 칠 수 있어요. 정말 26m까지. 그죠? 26m 가죠. 그러니까 스윙이 커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치핑식으로 박아치면 퍼터도 점프를 해서 가기 때문에 이 길게 치는 거는 내가 9번을 들고 치핑을 하고 있다, 7번을 들고 치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만 바꿔주어도 롱퍼팅은 홀에 근접시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레슨은 했어요. 자, 우리 실전과 같은 곳에 가서 이제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아. 이쪽으로 따라와 보시죠. 근데 사실 라운드를 가면 뭐 똑바로 쳐야 되거나 평평한 곳에서 치는 상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경사인 상황이 훨씬 많죠. 그렇죠. 그래서 SBS 골프 아카데미가 이 아마추어들이 실제 라운드를 갔을 때 겪을 수 있는 상황들에 맞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조도현 프로, 좀 아마추어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나요? 네, 쉽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떠한 상황도요. 제일 1번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똑바로 치는 거예요. 그 똑바로라는 것은 내가 보내고자 하는 대로 가야 라인을 상상하고 그다음에 뭐 공이 어떻게 떨어질지 볼 스피드라든지 이런 게 감이라는 게 생기려면 내가 본대로 가야 돼요. 근데 되게 다행인 것은 퍼터라는 거는 조그맣게도 말씀드렸듯이 스윙이 크지 않아도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또 분야잖아요. 자, 스탠스가 조금 엉망으로 섰다고 해도 쳐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면, 또 너무 반대 방향으로 섰다고 해도 맞아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성공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프로들은 오픈을 심하게 서서 오른발에 놓고 치는 프로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양발을 이렇게 좁히고 크로스로 서서 우승을 막 많이 하신 그런 뭐 외국의 프로들도 있어요. 뭐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똑바로 서려고 노력은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많은 스탠스임에도 불구하고 공이 똑바로 갈까요? 저는 레슨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저도 책도 보고 레슨도 받고 정석으로 배우려고 했지만 다 깨달은 게 하나가, 여러분들께서 공을 칠 때요. 헤드업 하지 마라라는 느낌 때문에 공을 너무 들여다 보려고 하세요. 자, 우리가 퍼터라는 건 이따만큼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점이 아니잖아요. 점과 점이 맞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약간은 뭐 바깥에 맞아도 안쪽에 맞아도 위에 맞아도 아래에 맞아도 공이 출발이 좋은 것만 생각을 하시면은요. 연습 스윙을 하면서 거리의 느낌을 찾았다고 한다면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출발만 시킬 수 있어도 결과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할 때는 저희가 쳐서 티를 꽂아놓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코스 나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0cm 앞에 나만이 볼 수 있는 무슨 점이나 잔디나 무엇을 찾아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혼자 연습하고 있는 기구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티를 꽂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집에서 연습할 땐 그렇게 티를 꽂을 수 없으니까, 자, 여기 공이 지나갈 만한 한 20cm 앞에다가 제가 이런 터널, 뭐 퍼팅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하나 놓을 거예요. 그러면 방향으로 봤을 때 제 공은 여기로만 지나가면 돼요. 자, 이 안으로 공이 지나가면 되는데 헤드업을 안 하고 너무 공을 들여다보고 치는 과정에 임팩을 주면 스윙 중에서 끊기면 왼쪽으로 미스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하고 골프를 칠 때 저는 한 6, 7m 넘어가는 거는 그냥 조금 오른쪽을 보세요라고 아예 얘기를 해드려요. 그런 거 못 느끼시잖아요.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네. 왜냐하면 샷 같은 것들은 몸을 쓰기 때문에 똑바로 보고 몸이 나가면 뭐 샷도 바로도 가고 슬라이스랑 훅이 납니다만은 퍼터 같은 경우는 맞는 순간 사실은 이게 결정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긴 거를 칠 때 스톱하고 있으면 머리를 안 들게 되면 헤드가 돌아가서 왼쪽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꼭 넣어야 될 거리에 이런 뭐 3m 미만의 짧은 것들은요. 공을 너무 들여다보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드레스를 한 자체에 뭐 방향은 결정 났습니다. 그러면 20cm 앞에 정도에다가 포인트를 잡고 그 포인트 지점을 보고 치세요.
그러면 이렇게 결과는 음.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음. 네, 한번 잘 봐주세요. 자, 너무 공만 들여다보고 치게 되다 보면요, 아. 이게 시작부터 삐뚤어 가서 간혹 프로들끼리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탁 쳤어, 안 들어갔어. 내 공 어쪽으로 안 들어갔니?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단합 프로 맞아요. 많죠. 네. 아, 되게 진짜요? 많아요. 이 네. 제가 시합할 때도 정말 그 숙소에서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네. 이게 꼭 티나 공 같은 거 아무거나 이렇게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렇게 만드셔서 그 부분을 통과시키는 연습을 하시면 아마 코스에 나가서 이 직진성, 공을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오. 정말 좋은 연습 방법이에요. 사실 이제 퍼팅 레슨하면 공 보고 헤드업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데 맞아요. 이제 필드 나가면 20cm 앞을 좀 목표로 삼고 퍼팅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근데 이제 이런 레슨을 하는 자체는요, 아예 우리가 어저께 골프 배운 골린이 여러분들께는 사실은 헤드업을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헤드업을 하지 말아라라는 그 의미에는 온몸 고정에 대한 게 섞여 있는 내용인 거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앞을 보고 칩니다만 제 오른쪽 다리가 싹 이렇게 따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온몸이 다 고정이 돼 있고 단지 눈동자만 내가 보낼 곳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성이 점점 여기 뭐 이렇게 좁아지죠.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헤드업을 하지 않고 공만 보고 있으면 거리감도 떨어져요. 이 퍼터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감을 발휘할 수 있는 작은 스윙에서의 우리가 상상력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드레스 했으면 이런 머릿속에 나만의 이런 또 게이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혹은 포인트를 잡아 놓고 그 길을 지나간다라는 느낌만 가지면 저렇게 홀컵 방향으로 들어가서 방향이 좋아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압감을 주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저런 걸 하나 세워놓고 연습하면 굉장히 골프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리막, 오르막도 치는 방법이 똑같은가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아, 궁금해요. 맞아요. 네, 달라요. 여기가 평지로 따지면 한 2.5m 정도 돼서 제가 아까 거리를 예쁘게 잘 맞췄잖아요. 이제 오르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2.5, 네, 2.5m였는데 이 정도 오르막이면 몇 미터 정도 됐을까요? 한 한 5m? 5m요? 네. 4-5m 정도? 저희가 앞서 이 실제 라운드 상황이랑 비슷하게 꾸며봤다 이렇게 네. 했는데 바로 이렇게 조도현 프로가 서 있는 곳이 오르막으로 바뀌었네요. 네, 좋다. 이런 거 집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가지고요. 조금 아까 2.5m 정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경사가 쭉 올라가면은 이 정도만 뭐 3.5m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내 마음은 계속 2.5m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이렇게 내 눈에 2.5m면은 내가 들어야지 쳐야 되지라는 거는 머릿속에 사람이 다시 그 감이 바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르막에 이 정도가 생기면 바로 스윙 모양만 바꿔주자는 거죠. 어드레스 해가지고요. 아까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낮게 탑스윙을 유지했다고 한다면 그대로 지면에서 조금 높이 올라가고요. 아까 2.5m 치듯이 똑같이 쳤어요. 오. 네, 그래도 그 거리가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코스에 나가서 생각을 하세요. 오른발 안쪽과 이 좌우의 크기가 똑같을 때 내가 2.5m가 나간다고 한다면은요. 자, 그대로 조금 높이만 들어주고 칠 거예요. 그럼 스윙이 빨라진 것도 아니고 뭐 세게 친 것도 아니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이렇게 거리가 맞아질 수 있는 거죠. 자, 그 느낌에서 제가 한번 또 이 앞에 지금 포인트만 머릿속에다 상상하고 그러고 쳐보겠습니다. 조금 높게 들면 거리가 더 가는 거네요. 네, 높이 들면은요 맞을 때 디로프트가 돼서 바가 맞기 때문에 출발이 조금 세게 가집니다. 그래서 오르막의 상황에서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내 눈에서 들어와서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손에 감이 전달이 되는데 그 느낌 그대로 해서 똑같이 치셔도 거리가 더 나가기 때문에요. 그냥 높이만
들어서 쳐주면 이렇게 거리가 잘 맞습니다. 아, 네, 요런 방- 오르막에서는 네. 다른 걸 바꾸지 말고 이제 스윙을 바꿔야 되는데 조금만 높이 들면 살짝 거리를 늘릴 수 있는. 맞아요. 라운드 자주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간 데는 뭐 굉장히 그린이 빠른 골프장에 갔어요. 네. 그래서 잘 됐는데 내일 가는 코스는 그린이 만약에 울퉁불퉁하는 바람에 그린이 느려요. 요럴 때 대처하는 방법으로도 굉장히 이게 빠른 오. 적응하는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이제 내리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르막에서 바로 또 내리막으로 바뀌었네요. 예, 내리막 퍼터는요,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자, 내리막 퍼터를 제가 한 2개 쳐볼게요. 음. 자, 뭐가 다르냐 하면은요. 자, 내리막이니까 그린이 빠르니까 조금만 들었다 치면 되지. 그런 다음에 내리막을요. 그렇게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순간적인 임팩을 주게 되면 공이 맞을 때 탁 틀어져서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퍼팅과 혹은 오르막은 스윙을 작게 해서 때려주는 게 더 유리하지만은요. 희한하게 이런 내리막들은 이 공의 어떤 우리가 글씨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마크 브랜드 있잖아요. 그 글씨 같은 거나 그 라인을 그어놓고 하는데 그 라인이 눈에 보일 정도로요. 외려 감속을 해라. 왜? 이런 내리막 같은 경우는요.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도 저기까진 간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조금 들었다가 이렇게 쳐도 내리막이기 때문에 다 가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들었다가 놔도 저기까지는 가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맞을 때 순간적으로 공이 틀어지지 않게 하는 부분은 조금 들었다 때리는 것에 대한 확률보다는요. 감속해서 공을 쳐라라고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 거리는 갔다가 맞추기만 해도 가는 거리거든요. 내리막이 심할 경우에는. 그래서 물론 공은 때리는 겁니다. 20cm만 똑바로 쳐놓으면 저긴 당연히 바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팩을 탁 줘서 방향이 틀릴 경우보다는 확률이 충분한 백스윙에 감속을 이렇게 툭 해줘서 방향만 맞춰주면 결과가 이렇게 훨씬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막과 내리막의 다른 부분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딱 포인트를 잡을 때 오르막은 박아쳤다면 내리막은 경사대로 어깨와 몸을 맞춰준 후에 감속되는 기분의 스트로크이다. 자, 충분히 들고요. 이렇게 쭉 감속되는 부분을 생각하세요. 와, 정확하네요. 네, 그러면 맞는 순간에 조금 틀어지는 부분들이 의외로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막의 경우는 더 감속이 되는 것이다. 자, 어드레스 경사대로 위에서 아래로 경사대로 스트로크를 하는데 충분한 백스윙에 외려 감속을 해서 공이 움직이는 거를 더 들여다본다라는 기분이면은 공이 방향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빠른 그린을 많이 다니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와 닿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오르막과 내리막의 그 스트로크 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다라고 머릿속에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일 어려운 질문이며 본인들이 하는 데 있어서 물어보는데 어려운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훅 라인, 슬라이스 라인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번엔 우리 훅 라인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훅 라인 어떻게 해야지 잘 넣을 수 있을까요? 대개 아마추어 분들이나 뭐 선수들도 스타일에 따라 달라요. 세게 치는 분들은 덜 보고 저같이 많이 태우는 사람은 여유 있게 보거든요. 자, 이제 훅 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내리막에서 훅 라인으로 훅 바뀌었습니다. 라인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오른쪽이 이렇게 높아짐이 눈에 확 보이는데, 자, 이런 포인트를 칠 때 또 우리는 필드 가면은 우리 필드 매니저분들한테 또 조언을 구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 봅니까? 그러면 우측으로 뭐 컵 하나 보세요. 라인이 많은 경우는 우측으로 컵 3개 보세요. 뭐 왼쪽으로 공 하나를 보세요. 뭐 이런 거에 되게 또 이렇게 뭐 헷갈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자, 오늘 중요한 레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0cm 앞에 시작에 내가 보낼 것을 뭐 잘 생각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평평한 곳에 사이드 라인으로 왔을 때는요. 오르막 후에 내리막을 만나게 되죠. 훅 라인이니까. 그죠?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단지 20cm 정도 지점을 바라봐서 거길 보고 치는 게 아니고요. 오르막 갔다 내리막 가기 때문에요. 저는 오르막 갔다 꺾이는 지점인 나는 여기까지만 칠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은 여기다가 포인트를 하나 이렇게 찍어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요 지점만 바라보고 요 지점에다가만 공을 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연결선상인 또 20cm 앞을 보고 그 다음에 오르막까지만 쳐놓으면 자,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 내리막 타고 알아서 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오른쪽 2개 보고 이제 맞자마자 흐를 것 같으니까 오른쪽 끝을 보고 탕 쳤어.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아. 3퍼터라는 걸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본점보다 더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손에 힘이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요. 꺾여지는 포인트를 머릿속에 상상하면 거기까지만 쳐놓으면 나머지는 힘 빠지면 알아서 그쪽으로 간다라는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훅 라인은 어떻게 봐야 정확할까요? 반대쪽 가서 보세요. 경사가 심한 부분들은 항상 반대쪽 가서 보는 게 더 나아요. 홀컵에 내 공이 어떻게 들어갈 거라는 상상. 아, 내 네. 공이 있는 반대편에서. 네, 숏게임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아주 큰 사람들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티칭을 하다 보면은 생각이 깊은 뭐 10대 후반과 20대 그 학생들보다는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골프를 하면 되게 재밌어요. 저희가 상상하지 못한 짓들을 해요. 나무를 맞추고 어디를 맞춰서 다시 올 거라는데 가끔 그런 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 되게 저희도 웃기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퍼팅도 그런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 슬라이스 라인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되게 재밌는 건 슬라이스 라인이나 훅 라인 둘 중에 하나를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김다나 프로님은 시합을 되게 오래 다니셨는데 평균적으로 슬라이스 라인이 좋아요? 훅 라인이 좋아요? 그런 게 있군요. 네, 저도 있는데요. 저는 이 슬라이스 라인에서의 성공률이 훨씬 높았던 것 같아요. 줘봐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윙 스타일이나 습관에 따라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훅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내가 본 거보다 이렇게 내밀어서 쳐야 이렇게 막히지 않고 쭉쭉 나가기 때문에 저는 훅 라인을 평생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위치에 갖다 놓기 위해서 공 구질이 또 일정한 사람들은 핀의 좌우를 한 방향을 보고 치기도 한다고 해요. 자, 슬라이스 라인으로 왔습니다. 이 역시도 슬라이스 라인을 전체적인 거리를 보지 않고 저는 포인트 하나 잡고 자, 포인트 여기 그럼 이제 나머지 알아서 휘어서 홀컵으로 이렇게 가주는 거예요. 아, 앞서 훅 라인이랑 비슷하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필드에서 이런 경사지를 만나게 되면 일단 반대쪽으로 가세요.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공이 와서 홀컵을 지나가는 그 라인을 머릿속에 상상을 한다고 하면 자, 여기서 이렇게 뽑아질 거라고요. 그러면 그 휨점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거리 맞추는 거는 경사가 심한 곳에서 거리 맞추는 것은 공 쪽에서 바라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공이 힘이 없었을 때 경사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홀컵 쪽에 가서 내 공이 들어오는 상상을 하게 되면 점점 이 공이 가는 것을 찾아보기 수월해지실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경사지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경사 퍼터에서도 훨씬 더 잡기가 수월할 거예요. 자, 왼쪽으로 보면 홀컵 3개 지점에 여기를 노리는 게 아니고 내가 가려는 최고점인 여기에 홀컵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만 칠 거예요. 그러면 포인트를 잡고요. 그 최정상 쪽에다가만 갖다 놔야지
네, 그러면 알아서 나머지는 홀컵 쪽으로 가주기 때문에 요런 생각을 가지고 경사지를 한번 정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간단 또 팁 하나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S라인 아세요? S라인. 그럼요. 네, 오. S라인이라는 얘기를 또 매니저님들이 해주세요. 그러면 S라인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S라인이라는 것은 라인. 네, 훅 났다 슬라이스 나거나 네. 슬라이스 나거나 훅 났다 이렇게 S자 모양으로 공이 간다고 합니다. 뭐 S라인 저희 어렸을 때는 뭐 뱀이라고도 표현을 했었고요. 네. 뱀이 지나가는 모양이잖아요, 형상이. 그 이제 S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S라인이니까 똑바로 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골프공이라는 거는 가는데 속도가 있잖아요. 그죠?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이 서는 거예요. 그렇다라면은 처음에 맞았을 때는 라인을 안 타다가 끝에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 S라인이 똑같을 경우엔 시작점보다는 홀컵 지점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네, 처음에 훅이고 끝에가 슬라이스니까 S니까 똑바로 쳐야지. 아니요, 슬라이스 라인을 조금 더 생각을 해주세요. 같은 값이면 왼쪽 끝을 좀 봐준다라는 느낌. 그 다음에 또 처음에 슬라이스였다가 끝에가 훅이면은 우측 끝을 조금 더 생각을 해줘. 왜? 공이 설 때쯤에는 힘이 빠졌기 때문에 마지막 경사를 더 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끝에 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더 끝에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는 것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시작은 별로 안 타지만 끝에 거는 이렇게 타요. 네, 그래서 전체 경사 중에는 끝라인에 신경을 쓰세요. 뭐 훅 경사도 끝에 힘이 없을 때 공은 경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뭐 하여튼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는 골프 친 지 얼마가 안 돼서 경험이 없어서 나는 남들보다 감이 없어서 그러면 퍼터 연습하지 말고 밥 먹고 필드 나가기 전에 그린에 쪼그리고 앉아서 공을 몇 개 던져보세요. 이렇게. 자, 이게 여러분들의 감이에요. 이것도 감이 없는 분들은 저기다 굴려봐 그런데 여기다 굴리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공을 살살 굴려주면서도 손에 오는 감을 느낄 수 있으면 퍼터를 들고도 분명히 잘 하실 거예요. 오늘 좀 복잡하게 되게 많이 했지만 중요 포인트들은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스윙을 크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과 내가 보내야 할 총거리보다는 보내야 할 포인트에다가 딱딱 공을 보내준다고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엉뚱한 3퍼터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와, 오늘 거의 뭐 라운드를 갔을 때 그린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을 뭐 거의 겪어본 것 같은데요. 조도현 프로가 알려준 대로 꼭 한번 연습해 보셔서 퍼트 성공률 확 높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김다나 프로의 레슨 만나볼 차례인데요. 어떻게 하면 아이언샷 쉽게 구사할 수 있을지 함께 배워보시죠.